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 몰린 대형 이벤트와 차익 실현 매물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하는데요.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종목을 선별하라고 주문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12월 FOMC 회의,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한중 정상회담과 유럽연합 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벤트 주간을 앞두고 외국인들은 연일 팔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매물을 쏟아내 전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1,969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6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에 나선 외국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양장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낙폭에서 빠르게 벗어나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업종별, 종목별 또 수급 흐름 어떤 모습 나타나고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이정현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오전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 먼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증시오네어 2부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출발 구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장을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42포인트가량 오른 2,462.42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 뒤 2,4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76포인트가량 빠지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금융주들이 수혜주로 부각되며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한편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 출하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그에 반하는 매수 규모를 보여주며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 장비 업종이 전 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였고요. 건설업종과 음식료 업종, 화학업종과 증권업종 등 전 거래일에 빠졌던 업종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1%대 웃도는 낙폭 보이며 출발했고요. 제조업종과 전기가스업종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 구간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3.93포인트 오른 764.33포인트로 장을 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고점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오르고 있는 양장시장입니다. 분위기 좋은 와중에 오전장부터 특징적이었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 6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AJ 렌터카입니다. 네, AJ 렌터카가 매각 추진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이 거래일째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AJ 렌터카는 현대차 그룹의 인수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난 8일에는 52주 신고가 22,000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 지분 매각 추진 중단 소식에 급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전일 AJ 네트워크스는 거래소 조회 공시에 대해서 AJ 렌터카 지분 매각과 관련해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오후 구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6분 구간 AJ 렌터카 22.06% 내린 10,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진이 대규모 증자에 따른 자금 조달 기대감이 나오면서 13일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학과 약학 연구개발업체인 아이진은 운영자금 126억 원을 조달해서 이제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오후 구간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아이진 같은 경우 8.44% 오른 1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최근에 이월드가 계열사인 이랜드월드에 1조 원 규모 투자 유치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이랜드월드는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가 조성하는 이 펀드 등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비벨과 신주 발행일은 각각 오는 26일과 28일로 이랜드월드는 연내에 1조 원 규모의 현금을 수혈받게 됩니다. 이랜드그룹은 이번 유상증자가 완료가 된다면 이랜드월드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이 150%까지나 낮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랜드월드는 향후 기업 공개 작업에 나서면서 그룹 신인도를 높이고 또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기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짚어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이월드 0.54% 오른 1,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서포트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대면 영상인증 시장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는 국내 시중은행 비대면 영상인증 서비스 시장을 8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도 비대면 영상인증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날 한 매체는 이 알서포트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또 비대면 영상인증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판매 터닝 포인트는 내년 1월입니다. 이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암호화폐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에 영상통화와 같은 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자율 규제안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이 가상화폐 전문 거래업소 코인에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지난 11일까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이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 대금은 19조 3,1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자세한 주가 흐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 알서포트 18.98% 오른 3,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티슈진입니다. 이 티슈진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흥행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켰습니다. 신현증권 연구원은 인보사는 지난 8일 국내 출시 이후에 한 달 만에 100건 이상이나 시술되면서 판매 호조세가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출시와 생산 역량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미국 허가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티슈진이 보유한 인보사의 미국 시장 가치를 4조 2,94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연구원은 코오롱 생명과학과 미쓰비 시타나베를 통해서 인보사의 일본 사업 가치는 무려 2천억 원가량으로 미국과 일본 두 시장만을 합산했을 때 인보사의 적정 가치는 거의 4조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티슈진 9.04% 오른 5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KD건설이 삼성전자 협력사인 RT전자 인수를 앞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T전자 인수에 따른 시너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데일리는 투자은행 업계발로 RT전자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이 서울지방법원은 오는 14일 KD건설과 RT전자 매각 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총 인수가는 162억 원입니다. KD건설은 지난 6월 RT전자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취소된 바가 있지만 다시 성공하게 되면서 이 KD건설은 RT전자가 보유한 주조기술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6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6번째 마지막 종목 KD건설 4.61% 오른 17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에 눈에 띄었던 특징주였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6가지 종목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중 코스피 지수 확인해 봅니다. 현재 구간에서 0.66%가량 오름폭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2470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한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478.2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 장이 후반으로 다다를수록 점점 더 고점 높여가고 있는데요. 무려 1.63%가량 견조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 772.8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가 반등에 성공함과 더불어 상승 탄력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 나타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현황도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전 거래일에 크게 빠졌던 업종 위주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통신업종이 2통 3사가 나란히 오름폭을 기록하면서 3%대로 가장 큰 폭의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과 의약품업종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 8%대로 급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엿새 만에 반등 흐름 모색하고 있고요. 외국계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4%가량 주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고 GS건설과 한진중공업, 지능기업과 대우건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품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낙폭이 조금 깊게 나와줬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낙폭을 회복하면서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 5%대로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4%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계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4%가량 주가 상승 탄력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증권업종도 1.85%가량 업종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업종도 1.7%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 NC소프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있었다고 합니다. 리니지엠의 대만 출시 성공에 오늘 신고가 다시 쓴 모습이고요. 녹십자홀딩스도 4.16%대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3.69%대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1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금속 광물업종과 금융업종, 음식료업종과 은행업종 등 1%대 웃도는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 업종 대거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 전기전자업종 홀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낙폭도 1.2%가량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요,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빠지면서 업종지수도 지지부진합니다. 삼성전자가 1.54%가량 주가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1%가량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현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 탄력이 워낙 좋은 만큼 역시 종이목재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종이목재 업종의 하락폭도 크지 않습니다. 0.11%가량 약보합권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거래일에 낙폭 과대가 있었던 업종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유통업종이 4.29%가량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고요. 전 거래일에 크게 빠졌던 오락 문화업종입니다. 엔터주 위주로 좀 약세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상승 반전하면서요. 현재 구간 2.18%가량 업종지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업종에서도 2.2%가량 오늘 업종지수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또 제약업종도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84%가량 오르면서요. 오늘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테라젠 이텍스 종목이 무려 25%대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다시 썼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6.55%대로 역시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구간에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장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수급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세를 내놨습니다. 개인과 동반 파란불을 킨 상태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902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 이 기관에서는 6,345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어서 807억 원, 그리고 976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567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기관이 5,839억 원을 덜어내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이었습니다.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 경남스틸입니다. 13일 경남스틸은 한 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유통 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 거래 활성화 및 주주가치 증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비쿼스입니다. 13일 유비쿼스는 LG유플러스와 6억 5,056만 원 규모의 2017년 광대역 데이터망 증설 2T급 IP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가 13일 최대 주주인 제이밀슨을 대상으로 29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울러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권 발행도 결정했습니다.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5억 원으로 작년 연결 매출액의 3.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스틸입니다. 경남스틸 오늘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한때 12,800원까지 고점 높였고 현재는 5.08% 상승하면서 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쿼스는 오늘 0.92% 밀리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6.25% 오른 22,9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는 오늘 0.25%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75%까지 밀리면서 1,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최근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 빠지면서 6,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DMS입니다. DMS는 중국 청두 CE 판다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와 56억 6천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공정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DMS의 지난해 총 매출의 2.2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18년 5월 9일까지입니다. KC코트렐입니다. KC코트렐은 현대로템과 당진 1, 2소결 배가스 청정 설비에 신규 제작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43.3%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테스입니다. 테스는 보통주 한 주당 4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입니다. 동국실업입니다. 동국실업은 국인산업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국인산업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납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국인산업은 동국실업의 지분 7.94%를 보유했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MS입니다. DMS 오늘 오전 구간에서는 혼조세 보이면서 등락 거듭하다가 현재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7% 빠진 7,0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KC코트렐입니다. KC코트렐은 지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오늘은 상승폭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때 15.31%까지 상승폭 넓혔고 현재는 4,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스입니다. 테스는 오늘 1.29% 상승폭 보이면서 오름세를 출발했지만 현재는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5% 빠진 3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국실업입니다. 동국실업 역시 오늘 혼조세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39% 빠지면서 1,265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종목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DGB 금융지주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97%가량 오름 세션하면서 1,450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SO일은 2.94% 오른 122,500원에 현대로템이 2%가량 오르면서 19,650원에 마감을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한화 손해보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가량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250원 상승한 8,630원 마감 예상됩니다. 율촌화학 종목이 오늘 10%가량 주가 상승 탄력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2,200원 상승한 23,100원 선에서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에셋생명이 2.5% 오른 5,630원에 삼성카드가 1.78% 상승한 4만 원에 마감을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외국계 매수세가 깊게 나와줬는데요. 현대건설은 5%대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36,55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한솔테크닉스가 1.78% 상승한 17,150원에 OCI가 1.97% 오른 129,500원의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요. DB손해보험은 3%가량 주가 오르면서 74,4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대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 주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8,600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한온시스템이 2.61% 상승한 13,75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CS-윈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량 주가 상승 탄력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26,350원 선에서 마감을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마감 동시효과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TL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4.19% 오른 3,235원 선에서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ELP 종목은 5%가량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600원 상승한 30,050원 마감 예고합니다. EST 같은 경우 6%대로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54,700원 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삼원테크 종목이 4.25% 오른 834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홀딩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량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700원 오른 18,10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컴퍼니는 8%가량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87,900원 선에서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세미시스코가 6.86% 오른 14,800원에 ENF 테크놀로지가 2.2% 오른 25,500원의 마감을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포메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49% 상승한 3,85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한양ENG가 6.06% 오른 14,000원 마감, 그리고 제낙스가 7%가량 오르면서 33,800원 마감 준비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또 종목별 흐름까지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대박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의 2배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과 IT 업종을 가장 많이 담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종과 IT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은 지난 10일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7조 2,8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조 6,078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상승률은 34.7%였으며 코스닥 평균 수익률은 그보다 2배 높은 86.7%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외국인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6,390억 원에 매수해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신라젠과 CJ ENM, 휴질 순으로 순매수했는데 대부분 주가가 크게 올라 큰 이익을 거뒀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금융주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이슈로 차익 실현을 한 뒤 4분기 들어 바이오주를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 위주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서 알맞은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살펴보시죠. 네,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장지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79% 상승세 보여주면서 2,480.55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요. 이 코스닥 지수 또한 1.55% 오른 772.22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양장지수 마감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또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049억 원을 덜어냈지만 기관의 6,987억 원, 바로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빨간불을 켜주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각각 878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935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9,024억 원을 사들였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5,93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지수와 수급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80선까지 다시 회복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1.5%가량 오르면서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마감 동향도 짚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로 오늘 파란불을 켰고요. 건설업종과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7%가량 오른 건설업종이고요. 의약품 업종도 2.23%가량 올랐습니다. 그 밖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업종과 은행업종, 증권업종과 금융업종 순으로 상승폭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이목재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유통업종이 4.18%가량 업종지수 가장 크게 올랐고요. 오락 문화업종이 상승 반전 오늘 성공하면서 2.35%가량 상승 탄력 두드러졌습니다. 그 밖에 출판 매체업종과 기타 제조업종, 기타 서비스업종과 제약업종 등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1%대 웃도는 상승 탄력 보이면서 장을 마친 업종들 대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장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10.53% 오른 23,100원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10%나 넘게 등락률을 보여줬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가 29,900원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아비스타입니다. 아비스타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부터 강하게 확대를 나가면서 10.18% 오른 3,0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삼부토건입니다. 이 건설업종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18% 오른 8,070원에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7.77%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외국계 매수세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26,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최근에 120억 원가량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 주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6.96% 오른 12,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88%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에 이어서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전장 특징주에서 살펴드렸던 AJ 렌터카 아직도 1위로 달려주면서 22.06% 내린 만원 초반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분 매각 중단 발표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 며칠간은 급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두산엔진입니다. 11.02% 내린 4,200원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동부제철입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면서 8.00% 내린 7,940원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BGF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면서 6.40% 내린 15,350원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SCI 평가 정보 4,390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20.68% 오른 3,200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입니다. 마지막으로 I 종목 26.15% 내린 37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NRK 같은 경우에도 10.24% 내림세 이어가면서 2,45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